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속풀이에서는 동대문구가 주민 반대에도 장안동 주차타워 건립을 강행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민간업체가 주민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실패와 광진구의 공익 홍보 전광판에 나이트클럽 광고가 버젓이 노출돼 무리를 빚고 있는 상황을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8월 첫째 주 뉴스 속풀이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주차타워 건립 문제로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가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는 반대 주민을 고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요. 동대문구청은 묵묵부답으로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안동 주차타워는 어린이집과 어린이공원 주변에 위치해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출입구가 아파트 방향으로 예정돼 있어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진중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장안동 주차타워 문제는 김 기자가 여러 차례 이 기사를 다뤘었죠. 그만큼 지역의 굉장히 이슈이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현재까지 어떻게 이르게 된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좀 찬찬히 설명을 드리자면 장안동 주차타워가 세워지게 될 339-8번지 지역은 2006년 당시에는 연립주택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나 주차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지역에 노면식 주차장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2007년 그 연립주택이 있던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제 절차를 거치면서 2009년부터 28대 차량이 주차 가능한 노면식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구청에서는 주차장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2012년에 민간 투자 제한 사업 공모를 내고 그해 6월에 민간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와 관련된 타당성 용역이 진행이 되고 구의회에서도 심의 절차를 거쳐서 올해 2월에 건립 인가가 나게 되는데요. 이 이제 인가가 난 뒤에 지역에 공사 가림막이 쳐지고 공사가 진행되려고 시작하려고 하면서 이제 집 근처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구청에 문의했을 때에서야 이제 주차장이 건립되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럼 사전에 주민 그렇죠.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이 구청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 민간 투자 제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 안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절차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이게 그것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 실제로 여기가 이제 28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당시만큼 아까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을 때 당시에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현재도 그렇게 그 주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하긴 하네요. 빌라나 연립주택이 여전히 있는 상태거든요. 2006년 당시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후에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주차 문제가 좀 해결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에 있어서는 좀 해결이 됐겠죠. 하지만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장안동 일대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하는 게 낮에도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추진 배경이 뭡니까? 이제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2012년 6월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갑니다. 이 KDI라는 한국개발연구원, 당시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였는데요. 여기에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20년 동안 정부, 다시 말해서 동대문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 업체에 민간 투자사업 맡기는 것이 19억 2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단서 조항이 좀 붙는데요. 요금 인하라든가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또 이 건물 안에 부속 시설 일부를 구청이 무료 사용하도록 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 19억 2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 고려사항이. 조항 때문에 이제 네. 결국에는 새로 생기는 주차 타워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민간 사업자는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이제 정해진 것인데 이게 이제 우선 그거는 뒤에 부분에 질문할 때 좀 짚어 넘어갈 부분일 것 같고요. 네네. 주민들이 지금 반대가 여러 가지입니다. 반대를 지금 심하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안전상의 문제라고요? 그게 뭐죠?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상에서 이제 주차 타워가 세워지게 될 339-8번지를 보면 이제 빨갛게 그려진 위치가 주차 건물 예정 지역인데요. 바로 앞에 초록색이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아이고, 예. 바로 앞에 있어요. 위치가 바로 정말 옆에 있네, 가깝고요. 바로 옆에. 예. 그리고 인근에 300m에서 500m 전방으로 보면 이렇게 중학교 두 곳이 있고 또 주차 건물 예정 지역 바로 옆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들도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장안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입장에서 많이 걱정이 있고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통학로이기도 어린이 하고요.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아직 안 돼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정은 안 돼 있지만 거의 준하는 지역인 것 같은데 어린이 공원도 근처에 있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렇다면 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준하는 그 지역인데 이런 것은 사실상 이 주차장이 있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또 다른 면도 있죠. 설계상의 면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주차장 입구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애시 당초에 이 주차 타워를 건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차 타워의 출입구가 인근에 아파트 출입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위치를 변경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주민들이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 측 입장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알았고 이제 시공업체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됐나요? 현재까지 변경된 내용은 없어요.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제 민간 업체에서도 처음 설계하고 다르게 그 건축 설계를 변경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 면수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28면인데 56면으로 늘어나는 거죠. 딱 2배가 늘어나는 건데 예. 주민들 할당량은 28대 그대로라고요. 이게 무슨 주민을 위한 주차장인가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28대 그대로 운영하는 거여서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건립되는 주차 타워가 3층 규모로 지어지게 되는데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있어서 30% 정도는 근린생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용 안에. 근데 이 사업에서는 한 14%에 해당하는 내용이 부대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1층에 312제곱미터 규모의 이제 부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대나 영업 시설이 가능한 이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나머지 28면에 있어서는 외부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 다시 말해서 이제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에 이제 주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뭐 그대로다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해석할 수밖에 수 있는 없을 것 부분이죠.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지금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도 못하게 이제 나와서 막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소를 당했다고요? 지금 이제 이게 당초 계획대로라면요, 9월 말 정도에 이제 주차타워 건립이 완공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2월부터 현재까지 한 4개월 넘게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이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시공업자 쪽에서는 삽 한 번 떠보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주민 6명을 고소를 한 상태고요. 지난 20일에 주민 4명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구민은 뭐 대책이 있습니까? 구는?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고소 취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제 3자 간의 면담도 진행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원점 그대로인 거죠. 변화된 내용은 없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사업 추진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주민들을 위한다고 이게 주차 타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대로인 것 같고 또 주민들은 반대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고소까지 당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치구의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현재 동대문구의 행정은 정말 무엇인지 구 스스로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진구의 공익 전광판에 수년째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광고가 버젓이 노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는 구조례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구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고사하고 위탁업체에 모든 일을 전담시켰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유흥업소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던 겁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에 임세혁 기자 오랜만에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에 이제 취재 도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광판에 네. 나이트클럽 광고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 광진구의 주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인데요. 5m 정도 높이에 가로 10m, 세로 3m 정도로 가까이에서 보면 제법 큽니다. 멀리서도 눈에 한눈에 들어오고요. 확 뛰네요. 예. 광진구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들에만 골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건대 입구역, 군자역, 강변역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 전광판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광진구를 홍보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또 광진구가 표방하고 있는 광진구, 동아나라 광진구 이런 홍보 영상이라든지 메르스와 관련한 예방 대책, 신고 안내 그런 것도 있고 주로 공공 홍보네요. 예, 지역 내 전통시장 소개 광고도 있습니다. 모두 다 국민들이 알면 좋은 내용들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구정 홍보 광고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일반 사기업의 광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병원 광고가 많은데요. 운전면허 학원 광고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그 광고를 계속 보다 보면 그 나이트클럽 광고가 나옵니다. 길동사거리. 예. 네. 광진구도 아니고 강동구에 있는 성인 나이트클럽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에는 대부업 광고까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문제는 이런 광고가 나간 전광판 밑에 광진구의 상징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구청이 나이트클럽과 대부업 광고를 해온 셈입니다. 아, 저걸 보고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먼저 좀 부쓱 드는데 이 전광판이라는 게 원래는 무슨 용도인가요? 예. 이 전광판은 원래 현수막 게시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현수막 게시대가 있던 자리에 설치한 겁니다. 예. 구청 측은 일반적인 게시대로는 물리적으로 많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정보를 국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전자 게시대를 설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시작한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된 사례이기도 한데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예. 구가 직접 운영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광판은 지난 2011년 9월에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겁니다. 예, 업체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5년간 사용권을 가지게 됐고요. 또 사기업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구청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수익의 일부라는 게, 구청에 납부하는 수익의 일부라는 게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예, 광고 하나를 게재할 때 50만 원을 받습니다. 한 건당. 업체가? 예. 근데 취재해 보니까는 전광판 한 개당 최대 22개의 광고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세 군데 설치되어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 수입을 거두는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꽤 괜찮은 수입이네요. 예. 이런 수입에 대해서 구청은 광고 한 건당 인지대 명목으로 단 10,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수익이라고 하기에는 미미한 액수죠. 그렇다면 이제 거의 위탁 관리하는 형태로 그 위탁 업체에 그냥 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좀 부담한 대신에 정권을 거의 넘겨주는 셈이죠. 그렇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구에서는 이게 광고가 뭐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심의에 관한 관련 조례는 있는데요. 이게 바로 광진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입니다. 저도 취재 결과 알게 됐는데 이 조례에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냐면 심의에 대한 언급이 있긴 있는데 바로 전광판 설치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광고 내용에 관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광판을 설치한다면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가 그거를 심의할 뿐이지 내용을 심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이 있으면 전광판 모양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만 심의하고 실제적으로 전광판 안에 나오는 내용은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지만 이게 광고를 제재하는 조례안이라든가 이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 이게 바로 그 광고의 내용의 심의에 관한 조항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신 광고 내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광고는 우선 1호에 명백히 위배되는데요.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이건 그렇습니다. 명백하네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광고. 여기에 명백히 위반되고요. 또 여기 3번 내용이죠. 건전한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광고는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굳이 따져보자면 위반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위탁업자가 이 조례안을 보고 자체 심의를 거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 게 아니 조례로 정해놓고 그걸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매일 보는 전광판에서 어떤 내용이 나가고 있는 정도는 구청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예.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구청 담당자는 취재 전까지만 해도 그 전광판에서 나이트클럽 광고와 대복 광고가 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볼 일도 많지 않았고 또 현장에 나가봐서도 광고가 하도 빨리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규정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전혀 관리가 되어지 않은 겁니다. 이런 광고판 주민들 직접 봤으면 놀래 버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직접 이 전광판을 봤던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길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함께 전광판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결같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예. 저거를 광고로 보게 되는 미성년자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한번 함께 보시죠. 보면은 이제 청소년이나 뭐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저런 거 보면서 좀 어떻게 생각할까 좀 그런 걱정도 되고요. 광고 뒤에 그 나이트 그런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저로서는 못마땅해요. 아주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아주 안 좋아. 아주 그냥 부정적인 의견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 말이죠. 지금 취재가 들어가니까 구가 뒤늦게 좀 처리하겠다고 말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도 그 잘못된 게 이제 수습이 되니까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취재가 진행되니까 구청 측에서는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면서 부적절한 광고를 즉시 내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조례를 재정비해서 그 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이 직접 내용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다음 날에도 그 구청 팀장급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예, 부적절 광고를 내린 것을 직접 확인했고 앞으로도 심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구청 직원들이 해야 할 그 일이나 관리해야 하는 시설은 무수히 많습니다. 바쁜 사정이야 제가 출입 기자로서 모르는 건 또 아닌데요.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어떨까 그런 취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셨고 저도 보다 보니까 이 전광판에 딱 보면 그 밑에 광진구라고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광판에 나이트클럽 광고가 나온다면 주민들이 도대체 그걸 보면서 구청에 대한 신뢰가 쌓일까요? 신뢰라는 것은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 관계가 형성이 돼가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광진구청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노원구의 노원신문은 일면 톱으로 그동안 경춘선 폐선으로 방치돼 왔던 경춘선 내 굴다리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지난달 6일 과학기술대학교 인근에서 냉동 탑차가 굴다리를 지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굴다리의 높이 제한은 2m인데 사고 차량은 굴다리 바로 앞에서 이 제한 표시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량을 돌리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굴다리는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굴다리 및 차도는 경사가 져 있어 차량 운전자는 높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이 높이 제한 표지판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굴다리 곳곳에는 충돌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곳은 대형 화물차는 물론 소방차도 지나갈 수 없어 또 다른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춘선 폐선 부지 공원화 사업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내년 말까지 총 3단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마무리된 1단계 사업 구간도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가 혼용돼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주민의 지적이 많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 공원화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곳은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봉구의 북부신문은 12면 상단에 도봉구가 쌍문동의 둘리박물관을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둘리박물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토종 만화 캐릭터 시설물로는 국내 최대입니다. 둘리박물관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도봉구 내 문화사업의 주축이기도 합니다. 박물관 개관과 함께 구는 쌍문역을 둘리 테마역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우이천과 박물관 골목길을 둘리 캐릭터 벽화로 꾸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리박물관은 건물에만 170억 원이 들어갔고 일대 조성에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연간 운영비로 13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입장료로 이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려면 연간 최소 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야 됩니다. 무작정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중구의 중구신문은 7면 하단에 지난달 21일 신당동 유락복지관에서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네일케어 행사를 다뤘습니다. 이날 노인들을 찾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비 취업자들, 네일, 속눈썹, 전문 인력 양성 과정반 학생들로 실습 겸 재능 기부를 위해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비 취업자들은 실습 훈련을 할 수 있어 좋고 어르신들은 이날 하루 자신을 가꿔서 좋았다고 말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중구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총 5조 원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구에서는 호텔 종사자, 패션 디자이너 등 3개 분야에서 총 268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공부하면서 새 인생을 설계하고 함께 지역에서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주민들의 의미 있는 도전이 계속됐으면 합니다. 강서구의 강서 양천신문은 3면 좌상단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전 사무국장이 방역보조금을 가로챈 사건을 다뤘습니다. 지난 2013년 새마을협의회 전 사무국장인 A씨는 방역비용으로 내려온 교부금 4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을 다른 기관의 실명으로 위장한 개인 계좌로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2014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1,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씨의 일탈은 결국 지난해 감사 결과 덜미를 잡혔는데요. 너무나도 단순한 범행 수법으로 A씨는 국가 보조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교부금을 내려준 구청의 관리 감독이 정말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수신자 이름만 바꿨는데도 아무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통장 내역과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만 했어도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견물생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에 횡령도 문제지만 감시 소홀에 따른 근무 태만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대문구는 주민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 없이 공익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주차타워 건립을 강행하고 있고 광진구는 구를 대표하는 전광판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나이트클럽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행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민의 소소한 고민을 해결하는 노력이 결국 감동으로 돌아온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한 주였습니다. 8월 첫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